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경북 출신 대학생 사망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점을 둔 조직적인 국제 범죄의 심각성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는데요. 뉴스초대석 오늘은 이러한 해외 범죄의 특징과 예방법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의 유해가 오늘에서야 유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 간략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7월경에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 취업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하였는데 8월 달에 현지 보코산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경찰이 캄보디아 당국과 공동 부검을 실시하였고 구타 흔적 외에 신체 훼손은 확인되지 않아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우리 경찰은 피해자의 출국에 관여한 알선책과 통장 모집책을 검거하여 구속하였으며 추가 연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캄보디아 경찰이 살해에 관여한 중국인 용의자 일부를 검거하였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에서 실종 신고가 더 있다는 것도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네, 올해 전국적으로 약 4,500건의 캄보디아 관련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지난해부터 약 30건이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건이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내 IT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기술은 갖췄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인력들이 자금력과 영향력을 가진 기업인이나 기존 범죄 조직과 결합하여 지금의 대규모 스캠 집단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캄보디아로 끌어들이고 그렇게 넘어간 이들이 각종 온라인 범죄에 관여하거나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자국 내 온라인 사기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이런 범죄 집단이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캄보디아 등 제3국으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던 점도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인 범죄 조직이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이들 스캠 조직은 다국적 범죄 네트워크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크루팅 조직이 SNS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면 이들과 결탁된 국내 조직이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해당 해외 이동을 알선합니다. 현지에서는 IT 기술 인력이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에서 넘어온 텔레마케터들이 자국어를 쓰는 세계 각국 국민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용 가치가 떨어진 인력은 다른 조직에 팔려가거나 살해되기도 합니다. 또한 부패한 현지 관료 및 경찰과 결탁해 단속을 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인력 모집부터 이동, 운영, 수익 창출까지 단계별로 분업화된 범죄 생태계가 형성돼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주로 막대한 자금력을 지닌 중국계 범죄 조직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런 국제 사기 범죄에 자기도 모르게 연루되거나 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젊은 층에서 자주 사용하는 SNS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광고를 하는데 이때 텔레그램 채널 주소를 함께 노출합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대화는 추적이 어려운 이 텔레그램 채널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하고 위험하지 않다고 안심을 시키게 됩니다. 이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통장을 만들어 오라고 하는 등 범죄 행위에 관여한다고 볼 만한 단서가 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흔들려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본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범의 범행 고의를 매우 폭넓게 인정하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 큰 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반드시 큰 대가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라도 아직 캄보디아나 제3국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이들을 신속히 구출해내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코리안 데스크가 무산되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꼭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효율적인 협력 체제를 신속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자발적 가담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처벌할 사람은 확실히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대학생 사망 사건과 같이 안타까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범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내 국가들과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초대석 오늘은 해외에 거점을 둔 국제 사기 범죄의 위험성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김중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